약을 시작하면 아 이거 평생 먹어야 되나요? 이거를 빨리 조절해 주지 않으면 심부전까지 가는 거거든요. 혈압약을 절대 미룰 필요는 사실 없어요. 안녕하세요. 최영주 당당내과 의원의 최현주 원장입니다. 자, 저번 시간까지는 이제 당뇨병의 거대 혈관 합병증에 대해서 제가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드렸고 조금 좀 겁나는 내용도 많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합병증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뇨병도 중요하지만 같이 동반된 여러 가지 질환들을 같이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당뇨병과 많이 관련된 같이 동반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또 거기에 맞게 어떻게 치료해 나가야 되나 이런 걸 중점으로 좀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당뇨병에서 많이 겹치는 질환 중에 하나인 고혈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병에서 고혈압 유병률은 얼마나 될까요? 당뇨병 기준으로 61%까지 거의 과반수가 고혈압을 동반되고 있고요. 65세 이상에서는 무려 70%가 넘습니다. 자, 그럼 당뇨병에서 고혈압, 당뇨병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당연히 더 좋지 않겠죠. 거대혈관 합병증의 그런 합병증 빈도도 많이 발생하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사망률까지도 더 높게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혈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당히 많이들 친숙하게 많이들 재보시고 아마 많이들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누구나 다 어디든지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고요. 근데 다들 느끼시는 게 잴 때마다 달라요. 이랬다 저랬다. 젊은 분들도 어떤 때는 정상이었는데 어떤 때는 막 높아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혈압은 계속 변동합니다. 혈당처럼 주간 혈압, 야간 혈압 차이가 나고요. 또 순간적으로 긴장하거나 활동도에 따라서 당연히 혈압도 왔다 갔다 춤을 추기도 하죠. 그럼 우리가 그 기준은 어떻게 삼느냐? 자, 이건 고혈압 학회에서 가이드라인이 다 나와 있습니다. 진료실 혈압, 그리고 가정 혈압, 그리고 활동시 혈압 다 조금씩 기준은 다릅니다. 그래서 진료실 혈압이 아무래도 안정시 혈압보다는 조금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기준이 조금 느슨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고혈압 진단 기준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140에 90을 기준으로 하고요. 정상 혈압은 120에 80을 일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에서 혈압을 측정할 때 어떻게 측정하는 게 가장 적정할까요? 우리가 이제 학회에서 추천하는 가이드라인 상으로는요, 심장과 같은 높이의 청진기를 두시고 최소 5분 이상은 좀 안정을 취한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보통은 식탁에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재시라고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주간 혈압이 있고 야간 혈압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주무실 때는 어느 정도 혈압이 조금 떨어지는 것이 10에서 20% 정도 떨어지는 게 정상인데 그렇지 않거나 아니면 오히려 높다. 야간 혈압이 높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런 심혈관 합병증이 조금 더 나오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반면에 너무 떨어지는 경우도 있죠. 야간 혈압이 20% 이상으로 너무 떨어진다. 또 그러면은 주무시는 동안에 이 뇌로 가는 혈류가 좀 모자랄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뇌졸중 위험이 높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당뇨병 환자에서 혈압 목표 기준은 얼마냐? 심혈관 위험이 좀 아무래도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낮춰서 140에 85를 목표로 우리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가 넘어가면 약을 바로 시작하자고 되어 있고요. 다만 심혈관 질환이 같이 동반돼 있는 경우, 뭐 고지혈증이나 이런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 낮춰서 130에 80까지 그걸 목표로 하고 있죠. 예전에는 타이트하게 조절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120에 80만 넘어도 약을 빨리빨리 쓰자는 그런 주의였거든요. 근데 또 그 이후에 나온 스터디를 보니까 타이트하게 조절해 봤자 그게 사망률에 크게 영향이 별로 없었다. 이런 데이터가 또 대거 나오면서 140, 90 올라갔어요. 근데 또 그 다음에 나온 데이터를 보면은 뇌졸중의 위험은 혈압을 타이트하게 조절했을 때 좀 더 유리한 효과가 있었다는 데이터들이 또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금 당뇨병, 특히 동양권에서는 뇌졸중이 조금 빈도가 높단 말이에요. 서구인 분들보다는. 특히 일본 가이드라인에서는 130, 80을 좀 130, 30 이하로, 80 이하로 좀 타이트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파퓰레이션 따라 또 가이드라인 따라 그리고 어떤 참고한 연구에 따라 조금 기준은 다를 수가 있지만 현재 당뇨병 가이드라인은 130, 85 미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혈압 기준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내 혈압이 우리 목표 기준에 들어가느냐를 잘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또 혈압약은 요즘엔 참 약들이 잘 나왔어요. 정말 우리가 예전에 쓰던 고전적인 약 플러스
약 강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약 썼다가 어지러워 막 왜 이런 약을 줬냐 이렇게 컴플레인도 많이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혈압 조절하는 건 사실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환자분들은 일단 약을 시작하면 이거 평생 먹어야 되나요? 이렇게 벌써 시작하시고 약을 쓰기를 자꾸 주저하시고 좀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젊은 그런 아주 그 경계선에 있는 환자들은 140, 90 넘어도 이거 요때만 이래요. 이렇게 자꾸 미루는 습관들이 있단 말이죠. 뭐 좀 조절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등산 갈 때 가벼운 배낭을 메고 가느냐, 아니면 정말 무거운 배낭을 메고 가느냐, 그걸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게 편하겠습니까, 여러분? 심장은 앞으로 평생 이 심장 갖고 살아야 돼요. 하루에도 수백 번만 쓰는 이 심장을 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빨리 조절해 주지 않으면 심장이 뛰다 지쳐서 심부전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혈압약을 절대 미룰 필요는 사실 없어요. 하지만 체중 관리를 해서, 이를테면은 60kg 분들이 막 체중 관리를 해가지고 55kg가 됐어요. 그러면 혈압약도 얼마든지 줄일 수 있어요. 뭐든지 약은 체중 대비해서 약 용량이 어느 정도는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체중 관리하시고 뚱뚱한 사람이 쫙 빼면은 당력도 줄일 수 있듯이 혈압약도 얼마든지 조절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혈압약 시작하는 것을 너무 미루거나 주저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 심장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는 이제 생활요법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우리나라 음식은 굉장히 짜죠. 우리가 염분이 굉장히 많이 먹는 식품군이에요. 그래서 짜게 먹는 거라든가 그리고 이런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적절한 또 유산소 운동, 이런 것들로도 사실 혈압 강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관리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혈압 관리, 혈압도 자주 재보시고 또 병원에서도 같이 재보시고 같이 의견을 개진하셔서 혈압약을 적절한 시기에 너무 미루지 않게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